제1부 스트레스의 재발견.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약이다. 제1장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방법. 기대한 그대로 나타나는 효과. 엘리야 크럼은 사람의 믿음이 건강과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7개 호텔에서 객실 청소부들을 채용했다. 객실 청소는 무척 고생스러운 일이어서 시간당 300칼로리 이상이 소비된다. 운동으로 치면 역도나 수중발레 시속 5.6km로 걷는 것과 맞먹는다. 이에 비해 회의에 참석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의 사무 업무는 시간당 100칼로리 정도밖에 소비되지 않는다. 그런데 크럼이 채용한 객실 청소부들 가운데 3분의 2는 자신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나머지 3분의 1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런 인식은 그들의 신체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들의 평균 혈압과 허리 엉덩이 비율 및 체중은 사무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수치와 정확히 일치했다. 크럼은 객실 청소를 어떻게 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다. 침구 정돈을 위해 매트리스 들어올리기, 바닥에 떨어진 수건 줍기, 물건을 잔뜩 실은 카트 밀기, 진공 청소기 돌리기 등은 하나같이 힘과 체력이 요구된다. 이 포스터에는 각각의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소모되는 칼로리 수치도 적혀 있었다. 예를 들어 63.5kg의 여성이 15분 동안 욕실 청소를 하면 60칼로리가 소모된다. 크럼은 7개 중 4개 호텔 객실 청소부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는 15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 또한 휴게실 게시판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쓰인 포스터를 붙였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 연방의 무감의 권장 운동량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활동적인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나머지 3개 호텔 객실 청소부들은 통제 집단으로 분류해 다르게 조치했다. 이들은 신체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에 관한 정보는 얻었지만 자신의 업무가 운동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 4주가 흐른 뒤 크럼은 객실 청소부들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들 중 자신의 업무가 운동이라는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체중과 체지방이 줄었으며 혈압이 내려갔다. 자신의 일을 전보다 더 좋아하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이 호텔 밖에서 하는 행동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자신이 운동을 한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통제 집단에 속한 객실 청소부들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크럼의 도발적인 가설은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객실 청소부들이 자신의 업무를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인식하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환된다고 결론지었다. 달리 말해 효과는 기대한 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육체 노동을 운동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 신체가 활동적인 생활의 이점을 느끼는 데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가 우리의 행복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어떤 영향을 인식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까? 스트레스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사람들의 신체 반응 방식도 변화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나는 엘리야 크럼의 실험실을 찾아간 것이었다. 나는 크럼의 최신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겪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 실험의 목적은 스트레스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을 조종한 다음 그들의 신체가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내가 겪게 될 스트레스 상황은 모의 취업 면접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역할극은 아니었다. 면접관들은 나를 비롯한 모든 실험 참가자들의 답변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만 보였다. 실험 참가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실험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진짜 면접 상황처럼 느껴졌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면접관과 시선을 마주치기가 꺼려졌다. 말문이 막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계속 우물거렸다. 면접관들은 돌아가면서 내게 질문 공세를 펼쳤고 내가 겨우 대답하면 시종일관 삐딱한 말투로 응수했다. 그들은 직장 내 성차별이 어떤 문제를 야기합니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놓고는 내가 어떤 답변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비판했다. 모든 것이 나를 당황케 하기 위해 세심한 각본 아래 진행된 실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모의 취업 면접에 들어가기 전 나를 포함한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스트레스에 관한 2가지 영상 중 하나를 무작위로 할당받아 시청했다. 내가 보게 된 3분짜리 영상은 이런 메시지로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장점을 끌어올립니다. 이후 영상 속 내용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인간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며 성장을 돕는지 설명했다. 나중에 그 내용을 알게 된 다른 영상은 이렇게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심신을 훼손시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에 해를 끼치는지 설명하는 시기였다. 2가지 영상 모두 실제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둘 다 진실이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내가 시험관에 뱉은 침에서 코르티솔 및 DHEA로 더 유명한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이라는 2가지 호르몬이 검출됐다. 이 호르몬은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신장 위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 부신에서 분비되지만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다. 코르티솔은 당분과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며 신체 및 뇌 에너지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소화나 성장 등의 생리 기능을 억제시킨다. 반면 DHEA는 신경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두뇌 발달을 돕는 호르몬이다. 테스토스테론이 신체 운동을 통해 신체가 더욱 건강해지게 돕듯이 DHEA는 스트레스의 경험을 통해 뇌가 더욱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돕는다. 게다가 코르티솔의 영향을 일부분 상쇄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상처 회복 속도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모두 필요하므로 둘 중 어느 것도 좋은 또는 나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호르몬의 비율은 스트레스의 장기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르티솔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만성 피로, 만성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높은 수치의 DHEA는 불안감, 우울증, 심장질환, 신경퇴화를 비롯해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질병들의 발생 비율을 감소시킨다. 코르티솔 대비 DHEA 호르몬 비율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성장 지수라고 부른다. 성장 지수가 높아지면, 다시 말해 DHEA 수치가 올라가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향상과 더불어 학업 집중도와 지속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군대에서는 성장 지수 상승이 집중력 강화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의식 분열 억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심지어 성장 지수는 아동 학대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의 회복력에도 관여한다.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각각의 3분짜리 영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비율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그랬다. 두 가지 영상은 코르티솔 수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의 취업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참가자들이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했다. 그런데 면접을 보기 전에 스트레스가 장점을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영상을 시청한 참가자들은 스트레스가 심신을 훼손한다는 영상을 본 참가자들보다 DHEA를 더 많이 분비했고 성장 지수도 더 높았다. 스트레스가 장점을 끌어올린다는 생각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단순히 주관적인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참가자들의 몸속에서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의 비율이 달라졌다. 스트레스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신체를 변화시킨 것이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책과 함께 편안한 휴식 누리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